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커스 코리안 정 선생님이에요. 여러분은 택시를 자주 타요? 오늘은 택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표현을 배워보려고 해요. 사실 요즘은 앱으로 택시를 부르고 결제도 앱으로 하니까 택시 기사님과 말을 할 일이 많이 없어요. 그래도 종종 우리는 택시 기사님께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택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몇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대본과 문법 예문을 포함한 설명 자료는 페이트리온에 올려놓을게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택시를 타면 제일 먼저 목적지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강남역에 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가장 간단하고 빠른 표현은 강남역이요, 예요. 그냥 목적지 뒤에 바로 요를 붙이는 거예요. 참고로 한국어에서 그냥 명사로만 이야기하거나 대답하는 건 반말이고 아주 예의가 없는 표현이에요. 친구처럼 편한 사이에서만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택시 기사님이 여러분에게 어디로 가세요? 라고 물어볼 때 기사님에게 강남역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아주 예의가 없게 느껴져요. 그럴 때 꼭 요를 써서 강남역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좀 더 길게 표현해서 강남역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으로에도 방향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아니면 강남역까지 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으니까 기사님에게 길을 알려줄 필요가 잘 없어요. 그래도 가끔 내가 잘 아는 길을 기사님에게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와 주세요를 써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앞으로 쭉 가는 걸 직진하다, 오른쪽으로 가는 걸 우회전하다, 왼쪽으로 가는 걸 좌회전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길을 안내할 때는 직진해주세요, 우회전해주세요, 좌회전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택시 안에서 앞에 보이는 위치를 이야기할 때는 저기라고 해야 돼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서 멀리 있는 장소를 가리킬 때는 저기라고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나는 교실에서 같이 창밖에 있는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나는 친구에게 저기에 사람 진짜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하는 사람은 나이고 듣는 사람은 친구인데 운동장은 두 사람 모두에게서 멀리 있기 때문에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언제 써요? 거기는 듣는 사람하고 가까운 곳을 가리키는데 듣는 사람이 나하고 좀 떨어져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교실 안에 있고 친구는 운동장에 있어요. 그때 내가 친구에게 전화해서 거기 사람 많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친구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고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니까 친구가 있는 곳은 거기예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인 내가 있는 곳은 여기라고 해야 해요. 그래서 나는 운동장에 있는 친구한테 여기는 사람이 없어. 거기는 어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택시에서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같은 곳에 있잖아요. 나는 말하는 사람, 택시 기사는 듣는 사람인데 두 사람 모두 아주 가까이 같이 있어요.
그럴 때는 택시 기사와 내가 있는 곳은 여기라고 표현해야 해요. 그리고 택시 기사님에게 앞에 보이는 장소를 가리키면서 이야기할 때는 저기라고 해야 해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멀리 있는 곳은 저기라고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기에서 좌회전해 주세요. 아니면 저기에서 우회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택시를 타고 이제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어요. 내리고 싶어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여기서 세워주세요. 예요. 세우다는 서다의 사동 표현이에요. 차를 세우다 라고 하면 자동차를 더 운전하지 않고 멈추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세워주세요 라고 하면 택시를 여기에서 멈춰달라는 뜻이에요. 내릴 때 이 표현을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에서의 줄임말이에요. 에서는 말하기 할 때 줄여서 그냥 서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세워주세요. 아니면 여기에서 세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아니면 여기에서 내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보통 택시를 타면 어떤 장소 앞에 내려주잖아요. 그런데 아주 큰 학교나 아파트 단지처럼 그 장소가 굉장히 넓은 곳이면 내릴 수 있는 곳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정문에서 내릴 수도 있고 정문으로 들어가서 내가 가고 싶은 건물 바로 앞에서 내릴 수도 있어요. 보통은 택시 기사님이 정문에서 내려주려고 할 거예요. 아니면 정문 앞에서 손님에게 여기서 세워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정문에서 내리지 않고 더 안에 들어가서 내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큰 아파트 단지에 살아요.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에는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데 나는 내가 사는 동 바로 앞에서 내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택시 기사님에게 아파트 안까지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럼 정문에서 내리지 않고 정문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내리겠다는 뜻이에요. 대학교나 아파트 단지처럼 아주 넓은 장소에 갔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 요금을 계산해야 되겠죠? 택시 요금을 현금으로 계산하면 종종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어요. 돈을 딱 맞춰서 내지 않으면 거스름돈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택시 요금은 5,600원인데 동전이 없어서 1,000원짜리 지폐로 6,000원을 냈어요. 그럼 거스름돈 400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때 거스름돈을 따로 안 받고 기사님께 드리고 싶으면 거스름돈은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아니면 거스름돈은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요. 저는 거스름돈이 큰 돈이면 받는데 얼마 안 될 때, 특히 동전으로 받아야 할 때는 잘 안 받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동전은 무겁기도 하고 저는 요즘 동전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택시 앱으로 이미 결제한 경우에는 택시 기사님께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카드나 휴대폰 결제도 많이 하니까 현금을 잘 사용하지도 않고요. 그래도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에 여행을 온 관광객이라면 현금을 쓸 일도 많이 있으니까 이 표현도 알아두면 좋을 거예요. 마지막 표현은 수고하세요 예요. 택시에서 내릴 때 기사님에게 수고하세요 이렇게 많이 인사해요. 수고하세요는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서 인사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물론 택시에서 내릴 때 그냥 안녕히 가세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지만 수고하세요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써요. 수고하세요는 상대방과 헤어질 때 그 사람이 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사로 많이 써요.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나갈 때도 가게 직원에게 수고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고 아니면 은행이나 병원 같은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갈 때도 수고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퇴근할 때 더 오래 남아서 일하는 동료 직원에게도 수고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집에 갈 수 있어요. 상대방은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힘내서 잘 일하라는 인사로 수고하세요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수고하세요는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잘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예의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동료 직원에게 쓰거나 아니면 내가 손님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곳에서 쓰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인사를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택시를 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표현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오늘 이야기의 대본과 설명 자료는 페이트리온에 올려놓을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